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시에 만납시다. 오늘 밤은 우리 전통 목공예계의 원로이신 박성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아마도 그 목공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박 선생님의 이 떡갈나무 잎 무늬를 직접 대해보지 않으신 분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우리 박 선생님은 불모지던 우리나라 목공예계를 개척하시고 그것을 예술적인 차원으로 성화 정립시켜 놓으신 분으로 너무나 유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박 선생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요즘도 선생님 작품 활동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예, 그저 밤낮 하는 게 그거죠. 네. 요 근래는 어떤 작품을 주로? 좀 어떻게 새로운 것, 네. 여지껏 못한 일들이 많은 걸 좀 어떻게 해볼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선생님의 그 떡갈나무 잎 무늬, 예. 그 떡갈나무 잎 목각은 아무도 그 흉내를 낼 수 없는 작품이다 이렇게들 얘기들을 하던데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게 무슨 누구나 그게 흉내를 못 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서로 개개인의 하나의 개성이나 생각하는 이 모든 게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네. 그 사람이 또 깎으면 그 사람이 누구나 흉내 못 내는 게 될 수 있어야 아마 그 경지에 도달하는 게 아니겠느냐. 네. 그러니까 내 거를 똑같이 깎아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네. 또 저는 그리고 또 깎았다고 하면 그건 하나의 모조품이 아니겠느냐. 아하. 네. 그럼 애당초 그 떡갈나무 잎 무늬는 선생님이 창안하신 겁니까? 아니면 옛부터 내려오던 겁니까? 예, 제 선생한테 이제 그분이 떡갈나무를 새기는 걸 네. 했어요. 근데 네. 그분하고 저하고는 퍽 이제 그 타치라고 그럴까 그 칼의 맛이 전혀 다르죠. 아하. 칼에 가는 각도도 다르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개성이 거기에 배 들어가는 거고. 네. 또 저희는 하나의 그 칼을 네. 붓으로 생각해서 네. 그 가령 우리나라의 그 글을 쓸 때 다 찢어버려도 하나의 그 튀김이나 하나 건너가서 마무리점을 봐도 얼마나 잘 쓴 글을 아는 거와 마찬가지로 아하. 네. 그 칼자죽만 가지고도 얼마나 그 리듬이 멋있냐 네. 잘 나오느냐 네. 아무데나 툭툭 깎는 것이 아니고 네. 하나의 그 질서 있는 가운데 어떤 미라고 하는가 네. 막 그런 게 다르겠죠. 뭐 흉내 못 난다거나 하는 거는 그건 지금 그 칼끝의 간자리, 예. 칼을 어느 정도나 세웠는가 뉘었는가, 어떤 칼을 썼는가 하는 정도를 보고도 알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경지가 되려면은 그 아무나 흉내를 내겠습니까요, 그 선생님의 그 모든 예, 일이 솜씨를요. 그렇지만요. 네, 하나의 돌을 닦는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자전을 한다든가 어떤 신앙을 가진다든가 저는 신앙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네. 막 그런 마음가짐에서 어떤 경지를 향해서 자기가 걸어가는 거고 또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세운 데에서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듣고 걸어가고 네. 일하는 거죠. 네. 주로 선생님은 어떤 목공예 작품을 지금까지 해오셨습니까?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네, 사막에도 문화가 있고 네, 또 어떤 조그만 섬에도 문화가 있듯이 네. 인간은 그 자연과 순응해 사는 데서 어떤 전통이 생기게 마련이고 네, 문화가 생겨요. 네. 그러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역시 그 한국의 어떤 피를 가지고 있. 그러니까 나는 한국의 전통이라고 하는 우리가 오랜 세월을 두고 형성된 하나의 문화의 바탕에서 네.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으로 만드신 작품은 대충 어떤 것들입니까? 일상생활에 쓰는 막 공예죠. 씌우는 기계는 도자기라든가 뭐 이 천이라든가 모든 것이 공예에 속하니까 네. 나는 목재로 하니까 이제 목재공예다. 네. 그럼 목재로 하는 걸 목재로서 서툴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목공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책장, 문갑, 그렇죠. 네, 또 이런 소반 뭐 예. 이런 것이 전부 그 목공예 안에 들어가겠네요. 예. 선생님이 그런 작품을 많이 그렇습니다. 하셨겠네요. 어떤 방법으로 작품을 만드십니까? 우선 구상부터 하시겠죠?
뭐 어떤 태도라고 어떤 마음가짐이라는 게 아니고 네. 그저 아니, 실제 작품을 만드실 때 순서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맨 처음에 구상을 합니다. 네. 이제 구상이라는 게 뭘 하겠다 하는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뭔가 이제 그 목재를 본다든가 어떤 여행을 하면서 자연과 이렇게 볼 때에 뭔가 이제 그 생각이 떠오를 때도 있고요. 네. 우리나라 옛 고가구들을 이렇게 볼 때 하고 이렇게 뭐 화끈하게 오면은 네. 그걸 어떻게 내 나름대로 그걸 처리를 하냐. 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에스키스를 하고 도면을 그리고 네. 또 거기 그게 마음에 들면 가작을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죠. 해서 그것이 밸런스가 맞느냐, 큰가 적으냐, 불편한가를 테스트해서 그 다음 단계에 가서 작품을 하는 거죠. 네. 내가 하나도 결점이 없다고. 네. 이거면 되겠다는 이제 가야 그걸 하겠다 마련이죠. 근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무슨 조그마한 소반이라든가요. 뭐 크고 작고 때문에 작품성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뭐 조금 그릇 같은 거면 좋은데요. 큰 장을 만드신다 그럴 적에도 그렇게 시작품을 만들어서 다 해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을 하나 마음에 드시게 짜시려면은 어느 정도나 시간이 걸리게 됩니까? 아주 그 스무스하게 될 때가 있고요. 예.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그 좋은 작품이 될 때는 아주 이게 그 물에 오히려 더 뱉다가 시간이 짧습니까? 예, 네. 그리고 이게 난산이 있겠군요. 예, 이게 난산 때는 뭐 아주 골치 아픈 일이고 전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중도 폐기할 때도 많죠. 아, 그런 적도 있으십니까? 예. 그럼 선생님은 한마디로 저희들이 그 느끼기는 대충 만드는 작품이라는 거는 선생님 작품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작을 못하죠. 그러니까 기계 제품 것이 무슨 1년에 뭐 20개고 30개고 이렇게 막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네. 또 저는 좀 변덕이 심하다고 그래서 그럴까요? 같은 작품을 달 수 있으면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예. 어디가 틀려도 전부 틀리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언제든지 새로운 요되면 그보다 나은 걸 만들겠다 하는 게 항상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네. 똑같은 거 만들면 그러면 흥미가 없죠. 네. 그거보단 그러니까 무엇인가 조금씩 다르게 되죠. 네. 예. 또 그게 원칙이라고 봐요. 네. 선생님이 만드시는 그 재료가 바로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 재료 때문에 고민하신 적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나무를 쓰십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무척대고 나무를 그저 돈만 있으면 제재소 나무 있는 데를 가죠. 네. 그래서 그저 수시로 언제 그런 나무를 또 만날지를 모르니까 네. 이걸 뭘 만들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네. 내가 그 쓰는 사이즈가 있습니다. 네. 기도인이라든가 옆늘이라든가 개판이라든가 이게 쭉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제재에서부터 이게 서서 딱 짙게 서서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갖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쌓아두고 네. 그러니까 항상 그 나무광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이미지가 안 올라오는 거죠. 저 나무 가지고 저 뭐 해도 같다. 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그 되는 거지. 뭐 이제 이게 도면이 됐으니까 어떤 나무를 가서 골라 가지고 어떻게 보고 이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건 안 됩니다. 요즘들 그렇게들 뭐 주로 어떤 나무를 쓰시는데요? 그러니까 그 종류에 뭐 아주 다양하죠. 네. 그러니까 그 나무가 어디 가서 씌워지냐 하는 거는 그 작가가 결정한 문제니까 좋은 나무도 있고 나쁜 나무도 있은. 그건 이제 결에 따라서. 네. 그 우리나라는 특히나 그 춘추제이기 때문에 그 문양이 아주 다양하고 네. 또 그 나무에 따라서 그 문양이 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무작정하고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산에 집에 갖다 창고에다 쌓아서 10년이고 20년이고 이렇게 쌓아두면서 그 나무에서 어떤 그 힌트를 이미지도 받고. 그 장을 하나 짜신다 그러면은 나무의 종류는 무슨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를 해야 한다 장을 짜기에는 네. 그런 것이 아니고 무늬가 어떤가 그것이 주요
문제가 됩니까? 그 이제 가구의 원배대는 얻어놓은 나무를 쓴다. 네. 그건 단단해야 된다. 부딪히기가 쉬운. 네, 네. 또 이 옆에는 보호판이니까 네. 그건 좀 물른 나무도 좋다. 그럼 오동이라든가 무슨 소나무라든가 네, 이렇게 되고 그럼 바깥에 어떤 그 구획에 집어넣는 고정판이 있고 네. 서랍이라든가 문짝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움직일 수 있는 게 있고 네. 그러니까 그 고정판과 서랍인가 이런 그 고정판이라는 건 되게 서서 내려가는 거고 네. 서랍은 이렇게 가로다지로 가게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대개 이게 한 나무로 들어가야 이 서랍에 기둥을 빼고는 이게 이 리듬이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또 문짝도 이 짝과 이 짝의 나무가 대등하게 이게 찌그러진다든가 무늬가 네. 그 조각을 안 하는 건 무늬가 맞아야 되고 네. 조각을 할 때는 좌우로 들어가야 된다는 아.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열매가 이 짝에 있으면 이 짝도 여기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대를 지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재소에서 나무를 켜서 가져올 때부터 키는 순서를 틀리면 안 되겠군요. 그대로 가져와서 창고에 넣어놔야 되겠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켤 때 나무에 이렇게 옆에 서서 톱이 쑥 지나가면 이게 뚝 떨어지면서 여기 무늬가 나옵니다. 네. 그게 가장 우리에겐 중요한 거죠. 아하. 그럼 그때 대충 이게 결정이 있죠. 이 옆에서는 무늬가 좋은 게 나오니까 무늬를 쓰는 나무를 켜고 네. 그다음엔 뭐 기둥감을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사이즈하고 그게 다 내게는 그 복잡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선생님 그 목재 창고에 가 보면은요. 그 온통 그 목재만 그 쌓아두시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예. 그게 이제 10년이고 20년이고 된 나무도 있다고 그렇죠. 들었습니다. 그렇죠. 더 된 네, 것도 많죠. 더 된 것도 있고요. 예. 그러면 나무도 이제 벌레를 먹는다던가 이 상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거 어떻게 방지를 하십니까? 껍질이 있는 걸 먹게 마련이에요. 네. 이 벌러지는 이제 속에까지 들어가 먹는 놈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껍질을 먹고 거기서 큰 놈이 또 뚫고 들어가는 거죠. 네. 일단 켜서 공간을 둬서 쌓아야 이 바람이 통하면서 자연 건조가 되거든요. 네. 그럼 이것이 한 1년이고 이태고 쌓아두면 그놈을 다시 적재를 이렇게 아래 위를 바꿔서 쌓고 네. 그러니까 이게 밤낮 이렇게 쌓으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나무는 암만 켜고 10년이 돼도 움직이는 겁니다. 아하. 습기에 따라서 크게도 되고 아, 네네네네. 건조하면 네. 줄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만들 때에도 이게 살아있는 걸로 간조해서 늘고 줄고 하는 어떤 스페이스를 가져야 되지. 이게 꽉 차면은 구부러진다든가 갈 데가 없으면 갈라진다든가 이렇게 되죠. 네. 그럼 선생님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제일 오래 지금 그냥 나무채로 보관하고 계신 건 얼마나 된 것이 뭐 있어요? 원목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켜서 그러니까 대개 정해서 해서 뭐 이건 뭐 테이블을 한다. 네. 그러니까 두께가 다 다르죠. 그렇게 해서 쌓아둬서 그 뭐 살적은 욕심에서 샀는데 여태껏 작품 못한 게 수없이 있으니까 나무는 오래 놔둬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네. 그건 오래 둘세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모든 걸 좀 그만두고 그 나무들을 어떻게 살려주고 가야 되겠다. 네. 그래서 금년부터는 좀 작품에 열중할 생각입니다. 이 어느 정도나 그 경지에 이르러야 목각이라든가 목공예를 한다고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글쎄요. 평생을 하셨으니까 그건 말할 것도 어떤 없습니다만은. 바로메이터로 측정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저 하는 거죠. 네. 살아 있으니까 재미있고 네. 좋으니까 하는 거죠. 네. 우리 같은 성격의 싫으면 그 자리에서 그만둘 겁니다. 아. 선생님은 어떤 계기로 목공예를 시작하셨습니까? 뭐그 자처지정이 좀 길어서 그건 다 약한다고 하더라도 참 유랑도 하고 뭐 네. 오랜 세월 그렇게 방황도 하고 네. 뭐 불행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저는 그 일제 침략 때에 낳았고 또 그걸 보고 왔고 40년 동안 그들하고 살았고 또 이제 오늘날 지금 또 국가를 재건하는데 40년을 지금 산 사람인데 뭐야 안 겪었겠습니까? 네. 좀 외정 40년 사는 동안 나이 40이면 반세월 산 사람입니다. 네.
그때까지 그 일본인들이 우리한테 그 참 지금 사람들은 그거 모릅니다. 그 참혹성이라든가 그 잔악성. 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공부를 하나 뭘 하나 다 소용이 없습니다. 네. 힘껏해야 전면석이 15원짜리입니다. 네. 그때 일본 놈들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돼지 3마리 키우면 한 달에 15원도 남는다. 얼마나 이 바보 같은 자식들아 15원짜리 면석이라냐. 일본 놈 자체가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네. 그때는 저희들이 뭐를 잘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참 방황도 하고 외국에 어디 가서 공부도 좀 하고 싶었지만 그것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참 많은 일에 내가 좋아하는 일도 몇 번씩이나 가서 직업이라는 것보다도 자기가 하다가 중도 그만두고 또 새로운 걸 찾고 또 새로운 걸 찾고 결국에는 한 곳에서 이렇게 스크린도 하려고 그때 그 스크린도 하라는 게 없었을 때입니다. 네. 그 마루에 불을 피워놓고 여름인데 아주 뜨거운 여름인데 차를 끓이고 그에 앉아서 뭐 그렇게 깎고 그래요. 네. 그 차 끓이는 게 아주 그 신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나중에 어디서 있었던 일입니까? 그 만주에서. 이것이? 아, 만주에서. 예. 네. 그래서 그 뭐 체면 불구하고 그때 내가 나이 뭐 22살인가 이제 네. 뭐 그럴 때인데 체면 불구하고 가서 좀 배우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날 보더니 단박 그래요. 어머니 조선진가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한국 놈이냐 이제 그게 네. 그렇다고 안 배워준다. 네. 그게 뭐 무한을 당하고 나와버리고 그래도 집에 와서 가만히 그러니까 지금 그 무한 당하신 분은 목공에 하는 분 일본 사람. 네. 다케이시 소비라고 하는 네. 이 일본 동경 미술학교 출신이고 만주 와서 그 고등학교에 미술 선생으로 해서 유화 전공인데 네. 그때 그 사람들 뭐 유화 그래봐야 팔립니까?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목공회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때 아주 그 만주국의 황제, 부위 황제라고 네. 새로 이제 그 거래 정권이지만 일본이 이제 만주국을 세워놓고 거기 이제 그 새로운 물건들, 어용물들을 배치해야 되니까 이제 그분이 그걸 미술을 가고 그러니까 이제 목공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네. 근데 그분은 전혀 목순이 뭐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조각만 해서 네. 이제 물건을 만드는데. 그래서 참 우연한 기회에 그분을 이제 암만 찾아다녀도 뭐 그 이제 뭐 술 사가지고 가고 과자 사가지고 가고 싫게 구는 거죠. 네가 그런 데만 나도 한번 해본다 거죠. 그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한국 놈이라고 근데 그렇게 보이느냐. 네. 이제 그래서 그랬더니 그 좀 뭐 한 번은 그 술이 거나해서 그 선생이 이제 내가 10번 20번 가니까 조금은 친해졌어요. 네. 또 그때는 뭐 일본 말도 그놈만 좀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선생이 조그만 베이비 피아노인데 그걸 아주 그 기분이 좋아 치더라고요. 네. 그 내가 한번 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네. 이 자식아 내가 무슨 술이 거나하니까 내까지 생겨 무슨 피아노를 치느냐 그래요. 네. 그때 저 실버 웨이브스 파도라고 하는 그게 아주 참 재밌습니다. 와랑와랑하고 이제 네. 하기더니 이 선생이 놀래 빠져가지고 네. 한 곡 더 치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때 뭐 은파라는 것을 치셨군요. 예, 은파를 치고 그다음에 이제 소녀의 기도라는 걸 쳤어요. 소녀의 그게 기도요. 많이들 하는 겁니다. 네. 그 옛날에 그 김양 선생님이라고 우리나라의 초대 피아니스트가 그 네. 독주했죠. 그걸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으로. 그래서 아 좋다고 말이야. 네. 그 옳고 난 김에 아주 기분이 동해가지고 네. 내일부터 뭐라고 말이야. 네. 그래서 갔는데 이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석 달이 되고 해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8년이 됐는데.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큰 레벨이 뜨는 거예요. 네. 그게 나도 가만히 생각해. 옳지. 이게 뭐 서산대상가 무슨 뭐 우리 뭐 어떤 그 유명한 스님이 그 발방에 툭툭 3번 치니까 삼나물 뭐 이런 얘기 했다는 얘기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당신이 못 견디나 내가 못 견디나 해보자. 그게 그냥 한 발로 참았어요. 그랬더니 시다버리라고 그래서 그 밑바닥 깎는 걸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몰래 칼을 사가지고 이제 그 전에 자꾸 집에 가서는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 뭐
잘 깎을 거 아닙니까? 네. 벌써 한 반년 동안 했으니까. 네. 이게 천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몰래 밤에 연습하신 건 모르고요. 예. 네. 그래도 그저 그것만 또 한 반년 쓰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질증이 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선생이 그 도안한 걸 이제 유심히 보고 달라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집에 가서 그래가지고 그 선생과 똑같이 한번 깎아보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 1년 되니까 깎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어용물을 꺾으라고 그래서 그 깎으니까 이거 뭐 제대로 깎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뭘 깎으셨습니까 그때? 그때 이제 뭐 떡갈나무 또 무슨 꽃 네. 뭐 그 중국에 용이 많이 있으니까 뭐 용도 깎으라고 그러고 이제 도안을 해서 줘요. 네. 그러니까 아주 마음에 흡족해서 네. 그냥 자기 안 해도 되겠거든요. 네. 내가 대부분 다 시키고 나중에 조금 고칠 것만 고치고 그러니까 네. 편하죠. 그렇게 하기를 아마 한 5, 6년 같이 이제. 네. 그러니까 뭐 거기서 월급 타는 거 아니고 난 나대로 네. 뭐 일을 해서 생활을 하고 이제. 그런데 자꾸 이제 대동아 전쟁이 가까우고 만주 침범을 하고 또 그 선생이 이제 뭐 안 되겠다 일본으로 가겠다고 날 보고 같이 가자고 나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네. 낮엔 일본 놈이고 밤에는 조선지이고 그런 거 안 하겠다고. 아. 그래 한 주일 만에 그 청천강 옆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일본인 그 선생님이 말이죠. 예. 피아노 솜씨에 그만 다르게 그냥 확 보는 각도가 달라질 정도의 솜씨로 연주를 하셨다고 그러면 음악에 굉장한 그 공부를 하시거나 소양이 있으신 걸로 저희들이 들리는데 그 음악은 어디서? 뭐 옛날에 제가 이제 16살에 서울 왔어요. 네. 근데 이제 전 좀 일찍이 개화된 가정에 태어났고 그래서 네. 제가 희문학교에 들어갈 때 어머님이 와서 그 피아노를 사줄 정도의 가정이었습니다. 아, 네. 여기 스토덴이라든가 또 이시카와 기이치라든가 야마구치 이런 분들한테 제 독일 사람한테도 배웠습니다. 피아노를요. 예. 네. 그 본래 저희 집에는 그 조그만 미국서 가져온 올칸이 있었어요. 네. 그 10살 소리 하면서 풍금을 곧잘 타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또 저희는 이제 그 외국 사람 구라파나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접촉할 제가 어려서부터 그런 바탕에서 자랐고 네. 또 저희 아버지는 참 영어도 잘하시고 그때 최고 기술자로 네. 광산 내 분석주임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왕실하고의 하나의 그 동업기관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광산을 제공하고 기술을 적어서 해서 이제 그 반반하는 거기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 업무를 봐서 네. 국가에 보고하고 뭐 그런 이제 직책. 그럼 음악을 전공하시려고 마음 예. 먹으셨던가요? 그리고 친구들은 다 뭐 나이 조금 드니까 뭐 남경이다 북경이다 또 미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는 그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업도 다 내던지고 그 뭐 유도 피아 한다고 금강산까지 들어가고 전부 이랬습니다. 네. 그 음악을 그렇게 저 가정에서도 선친께서 음악 공부를 시키시고 또 음악에도 그만큼 그 당시에 그 피아노를 치시고 이 사사를 하고 그럴 정도면 음악을 전공하려고 마음을 예. 잡수셨던 것 같은데 왜 하루 아침에 이 목공예로 방향을 전환하셨는가? 근데 그때 이제 뭐 음악을 하면 뭐 하는 거네 그죠. 예.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내가 한국 놈인데 그때는 이런 게 들 때요. 그 육식하는 구라파 사람들하고 네. 우리가 초식을 하는 우리가 이게 사실 그 자꾸 회의가 돼요. 네. 악보라고 하는 걸 하나 같이 놓고 그걸 똑같이 한다고 해서요. 그게 뭐 유명할 건 없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또 들고 또 하나는 그게 서양 음악이라는 건 혼자 해서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역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데서 하나의 그 어떤 커다란 이미지를 봐. 자기 혼자가 빽빽 해보세요. 그 아무 취미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 그런 점도 있고
또 우리가 외국으로 나가는 게 그때는 뭐 절대 통제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그때 우리나라 사회에 그 피아노를 한다는 게 하나의 뭐 반이었던 거죠. 그 목공예 하고요. 네. 선생님이 그 20대 초반까지 전공하신 음악하고의 어떤 연관이 있던가요? 그게 모두 같은 계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음악과 목공예가. 예, 목공에도 하나의 리듬이 있고 하모니가 있고 아하. 음악에도 그 길고 짧고 높고 이게 없다면 그 하모니 하나의 악기가랑 더블 베이스 뭐 바이올린까지 고음 중무 이제 이것이 하나의 그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할 때 그 하나의 기분 하나의 그 하나로 된다는 그 기분이 없으면은 그 음악이 되질 않죠. 네. 그러니까 목공에도 말하자면 그 전체의 하나의 스케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빼대라든가 이짝하고 이짝하고 이게 모두 다 어떤 그 음악적 요소를 연관이 있다고 연관이 생각하시는군요.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맞으면 이 공예가 안 되는 거죠. 네. 전 그렇게 봅니다. 네. 예, 뭐 그저 주소 맞추니까 그저 뭐 옷 넣는 거다. 그저 넣고 문 닫으면 된다. 이거 아니고 하나의 이렇게 그 모든 것이 가늘고 굵고 넓고 좁고 그게 하나의 그 리듬이죠. 네. 예. 그 후로도 지금까지도 선생님이 음악을 가끔 그 연주도 하시고 말이죠. 뭐 작곡도 하시고 그렇다고 들었는데 어떤 악기를 주로 요즘은 그전에 이제 뭐 계십니까? 피아노에서 첼로로 네. 또 이제 만드는 참 제가 어려서부터 뭐 오래 한 건데 아하. 그 악기를 다 버리려고 그랬는데 네. 제가 이제 뭐 월남 할 때 참 뭐 좋은 악기도 가지고 있어 그랬는데 다 못 가지고 오니까 네. 피난을 갖다가 용산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보니까 어떤 데 맨돈이 이렇게 매달려 있더라고요. 네. 그게 이탈리아 건데 옛날에 그 맨돈이 120원이니까 큰 항소 한 마리 하고도 20원이 남는 그때 뭐 100원이면 큰 항소 그게 120원짜리거든요. 네. 그래 그때 그게 뭐 20원인가 30원인가 그렇게 주고 지나가다 그걸 샀어요 내가. 네. 피난길이에요. 예, 네. 카다니아라고 이렇게 네. 머리가 그려 있는 악기인데 그게 참 옛날에도 제가 그 어려서부터 이제 그 만도니를 하고 저희 형이 이제 바이올린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둘이 합주도 하고. 네. 아 그게 너무도 아깝고. 네. 제가 옛날에는 우리가 도저히 살 수도 없는 악기였는데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때 산 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무슨 악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 피난 시절에도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다니셨다는 얘기네요. 예. 네. 여기 들어왔다 4.19 때 4.19가 아니고 4월 중공이 재침하는 바람에 또 쫓겨나갔거든요. 네, 네, 그때 그 들고 나간 거죠. 네. 여기서 얻었으니까. 악기를 혹시 선생님이 손수 만들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뭐 여러 번 있습니다. 네. 그래 이제 뭐 옛날에는 그 바가지로 네. 여기 최동준 씨라고 옛날에 그 인사동 입구에 있었습니다. 네. 그분이 그 이제 바가지로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꽤 나도 한번 그게 아마 저 이북에 있을 때 바가지로 한번 해본다고 해본 일이 있고요. 네. 여기 와서 제가 가야금을 몇 개, 한 8개 만들어 본 일이 있고 그래요. 아하. 예. 선생님 직접 만드시니까 소리가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떠시던가요? 아주 제 큰딸이 이제 가야금을 전공을 했어요. 네, 네, 이거 아마 여자로서는 우리나라에서 대학생으로서는 아마 최초일 겁니다. 아. TV가 처음 저 종로에서 했을 때, RCA 같아요, 네. 거기서 뭐 출연도 하고 그런 네. 또 국악대회에서 뭐 상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서양 음악은 더블 베이스니 뭐 이런 게 다 큰 저음악기들이 있는데 그 저음악기라고 하는 게 하나의 그 화합을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네. 그 북도 그렇고 더블 베이스도 붕붕 하지만 그 우리나라는 저음이 적어요. 네. 그래서 조금 단순하고 조금 이렇게 두껍지가 못하고 엷은 생각이 들어서 막 그런 개량을 한번 해본다고 그럴까요? 먹기를 심심하면 이제 그런 그 만주 이후에요. 예. 만주 이후에 그 선생님의 작품 세계를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그
그 만주에서 목공예를 다 배우신 후에는 그 후에는 어떻게 뭐다 배운 건 하셨습니까? 아니죠. 네, 네. 내 나름대로의 이제 자기의 세계를 정립을 해야 하니까. 네. 그래 그때 이제 만주서 그 청천강으로 왜 나왔느냐면은 그저 그 동령구를 구경 왔다가 그만 거기 그 청천강에 미쳤어요. 네. 물이 맑고 제가 또 그 만주 있을 때는 낚시질을 몹시 했습니다. 네. 아침 전학으로 가서 이제 자고 그래서 별명이 박태경이었어요 그때. 그 천천강을 보니까 이제 여기서 다시 내가 내 인생을 공부해야 된다고 해서 농촌에 들어가서 거기 오기를 산에 이렇게 보니까 라이락이 온 전체 산이 보라색으로 피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때 봄이었었는데 지금 때죠. 살구나무가 그냥 하얗게 꽃이 피어 있어요. 근데 그 향기가 뭐 무지무지해요. 그래서 그때 저놈의 향을 내가 뽑아서 네. 향수를 만들겠다. 네. 예, 둘째는 저 살구로 저걸 소금에 담가서 절이면은 네. 저게 밥 반찬이 될 거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 모루하고 그 이런 이제 산 과일들이 다래가 많으니까 그때 집을 한 50평짜리 지었습니다. 그 지하실에다 술을 만들려고. 네. 그 지하실을 한 10대평 만들어서 도구를 갖다 놓고 거기다 이제 그러니까 술을 만들고 향수를 뽑고 또 농촌하고 서로 어때 새로운 농법으로 어때 자연을 한번 살아본다고. 그때 뭐 젊으니까 그런 하나의 꿈으로. 네. 그래 그 동령구로 이사를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집을 짓고 아마 여기서 무지개 송으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네. 한국에서 처음으로 제가 그걸 깨와서 아마 시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 양어도 하고 그러한 연거로서 외정 때 꼭 징용을 당해 가는 건데 네. 징용도 이게 아깝다고. 네. 그 이화기 검사라고 대한북도 검사장이 날 보더니 또 징용을 가면 넌 하나의 기계 낫뜨 같은 거다. 네. 참 아깝다고. 그런데 협조를 못 하겠느냐고 나를 보고. 그래서 이제 불량소는 직업 훈련에 교관으로 하면은 네. 배도 쌀을 하루에 3홉씩 줄 거고 징용도 안 당할 테니 너 하겠느냐. 네. 그것도 하나의 그때 내가 앵두로서 술을 만들었어요. 네. 그때는 뭐 술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 집에 이제 나 이상한 놈이 그 시골에서 산다고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끌고 우리 집에 왔어요. 네. 그 검사정 하면 지금 도지사도 뭐 그 문제가 안 됩니다. 네. 좀 뭐 대단하죠. 그래서 뭐 대접할 게 없으니까 그 앵두술을 네. 그러니까 아르코올 약용 아르코올을 조금 넣어서 만든 거죠. 네. 그분이 그걸 접수보더니 이게 무슨 술이냐고 그래요. 네. 그게 우즈라우메라고 저 앵두술입니다. 그러니까 앵두로도 술을 만드냐고. 네. 그 참 신기한 술이라고. 네. 그리고 다음번에 와서 이제 날 아깝다고. 네. 너 그거 전쟁터에 갖다 쓰레기처럼 죽일 수는 없으니까. 네. 그 우리 불량선 너희 사람이니까 그때요 요만큼 생각한 것들이 참 불량선원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것들이 뭘 하냐면 북경 뭐 전진 마음대로 공짜로 차고 가면서 이놈이 그 예편 장사의 앞제비더라고요. 아. 그것들을 한 우리 한국 어린이들. 예, 네. 200명 가량 수용할 수 있는 거를 네가 설계를 해라. 네. 그래서 그 양어장에다가 처음으로 내가 양어를 하면서 거기다 이제 설계를 하고 마지막에 그 설계를 다 저 집은 못 지었습니다만 해방이 되고 그래서 막 월남하고 저 그러게 되고 네. 지금까지 선생님이 그 목공예를 시작한 이래 근 50년 동안 지금 목공예를 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 그 애착이 가는 작품 뭐 이렇게 그 지금까지도 누구 주고 싶지 않은 작품 이런 것이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좀 욕심이 많다고 그럴까요? 네. 물론 그 참 작품이 그 마음에 든다 하는 작품은 있지만 네. 만족은 안 합니다. 한 번도 그러면 선생님의 작품에 만족해 보신 적이 예, 없으십니까? 만족하지 않으니까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데 새로운 걸 자꾸 이제 좀 요즘은 다급해졌어요. 이제 나이 뭐 80이 되니까
이게 어디가 이제 며칠까지 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죽는 날까지는 해야 될 거다. 네. 그뭐 씨를 심고 나무를 가꾸고 지금 참 바쁜 나날이죠. 요즘 그 당시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요 근래 와서는 이제 많은 그 인식이 달라졌다고 그럽니다. 이 목공이 하시는 분들의 이제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대접이라든가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대접이 하나도 낮을 건 없어요. 네. 그건 자기 할 나름이죠. 네.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주먹으로 코식고 하는 사람은 그걸로 만족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목공예가 저는 발전해 간다고는 생각 안 봅니다. 네. 또 지금 기계 제작에 가고도 지금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모델을 상실하고 지금 뭐 어디 뭐 루이 시대 거가 지금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나무에다 뺑기질을 해서 뭐 이런 것도 지금 있습니다만 네.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하는 촉감과 요즘 플라스틱이나 어떤 금속으로 된 건 하고는 촉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나 이 촉감이 예민하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가면은요 인간이라는 게 무의식하게 지나니까 그러죠. 자기가 어떤 애작물이든가 가구든가 피아노든가 바이올린이든가 비가 올 가문다가 이렇게 악기를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하면은 아 이거 비 오겠다 그럽니다. 네. 또 막 장마가 쭉 오는데 이렇게 해서 비 먹겠다. 이거 압니다. 네. 이거 모르면 거짓부레기예요. 네. 피아노도 그게 빼다가 이렇게 했지만 몰래 열고 누가 타고 문 잠그고 가면 그때 와서 이거 열고 치면 압니다. 이게 내가 안 쳐 누가 장난했다는 거 압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령 이렇게 치면 음향이 다릅니다. 네. 즉 말하면 공명판에서 제가 알기로는 공명판의 진동이 바뀐다는 거죠. 아. 예? 가령 도 하면 이것이 진동수가 가령 뭐 1000이다 하면 1000이 아니고 저 사람이 치면은 타이프라이터도 그래요. 이렇게 치면 똑같은 글자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네. 어떤 손가락은 단단히 치고 어떤 건 약하게 치기 때문에 그것도 분석하면 단박 나옵니다. 누구라고 하는 게. 네. 예, 그럴 정도로 예민한 건데 이걸 우리가 감지 못하고. 네. 그러니까 저기압일 때 하고 고기압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이게 습합니다. 네. 핑거보드가. 네. 그리고 비가 쫙쫙 오는데 이게 아주 건조한 맛으로 싹 음이 명랑할 때 그건 고기압으로 오는 거죠. 그건 저희들이 생각하기엔 선생님이 입신의 경지에 이르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아니, 드는데 생각 몰랐어요. 과연 그 작품 세계는 어떤 작품 세계를 향해서 지금까지 추구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뭘 이런 걸 하겠다 하는 목표가 선생님은 이 전통성을 중요시합니까? 그렇죠. 아니면은 전통성을 지키면서도 자꾸 발전. 아까 발전해야죠.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도 자기 작품이 하나도 만족스러운 것이 없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좀 더 나은 것, 좀 더 나은 것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는데 너무 자꾸 변혁을 가져오다 보면 전통성을 무시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걸 지키면서 또 새로운 것을 자꾸 그건 하나의 추구하시니까. 맺혀 흘러내려오는 우리 속에 우리 자연과 같이 생활하는 하나의 리듬이요. 네. 가령 산이 극악한데 주민과 평야의 주민은 다릅니다. 성격이. 왜냐하면 하루에 여기를 올라가야 된다는 사람하고 네. 이거는 뭐 아무 때도 가도 된다는 사람의 그 성격은 전혀 달라집니다. 네. 그와 마찬가지로 추운 지방과 더운 지방과 이게 모두 달라지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통 그 목공예가 외국과 비교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멋이 있는 거죠. 네. 뭐라고 나는 미친 사람이에요. 네. 그런 가구는 세계에 없다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젊은 여러분들도. 네. 이게 왜냐면 서양 사람의 거는 이렇게 목칠을 해서 접었다 이렇게 편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유분방합니다. 네. 세계에서 어떤 내가 저 나름대로 얘기를 하면 기억자의 공간이 있는 가구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없으실 겁니다. 기억자의 공간이라는 그렇죠. 건 뭘 의미합니까? 이렇게 된 공간이 있다고. 네. 이 재미있고 또 여기서 이렇게 됐다고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네. 엉뚱한 데서 이렇게 옵니다. 네. 그게 어떤 그 여기도 있고 뭐 이 장은 또 벼락해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게 아니고 좌우가 다르면서도 이 그 화합의 멋이 말이에요. 그 뼈에다가 간을 굽고 어딘 굵고 그러니까 힘을 받는 데는 어떤 귀각이 있어서 있고
그 가운데 힘을 안 받는 거는 가늘게 탁. 이런 멋쟁이가 이게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은요. 네. 이거 보세요. 네. 이게 어떤 토공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의 떡살인데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그러나 이 사람이 유식한 사람은 아니지만 네. 이 선을 쳤다고 하는 걸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우리나라의 기와집의 추너입니다. 이거 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우수한 우리가 저도 잠깐 봐도 될까요? 예. 네. 이 굉장히 나무가 무거운데 아니 이거는- 나무가 아닙니다. 이거 흙입니다. 아, 흙으로 이렇게. 흙입니다. 그러니까 뭐 재미있는 거죠. 아하. 전 이게 아직도 나무인 줄 알았습니다요. 이게 흙입니까? 예. 네. 톡입니다. 톡이. 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게 여기에 이 선이 예. 이것이 이제 우리의 기와의 추녀 같은 그런. 그렇죠. 네.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걸 하고자 해서 아니고 네. 이건 무의식 중에 나온 거라고. 이게 우리의 혈통이에요. 이 정말은 피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하군요. 그 선생님 그 외국의 예를 들어서 가구하고요. 예. 목공예로 된 그 장이라든가 이런 것과 예. 우리나라의 장과 네. 이거 한마디로 어떻게 달랐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네. 스미소니언 인스티튜트라고 네. 워싱턴 DC에 유명한 그 큰 지금 12개인가 13개 이제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네. 예. 거기 가서 한 4, 5, 6개월 네. 같이 일을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내려오면 그 미국의 그 각 굴 앞에서 각 민족이 가져온 가구들이 그냥 전시돼. 그 우리나라에서 말이 그 가구를 갖다가 우리 집에 놨다면 어색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네. 그러나 우리의 옛날 이조목 가구가 그거 아주 멋지는 아주 최첨단의 집에 갖다 털어놔도 멋지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이게 틀린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와그라니 할 것 같으면 그 하나의 독특한 그 민족성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구가. 예. 네. 그건 예가 없습니다. 네. 저도 막 유랑도 했고 많이 돌아도 댕긴 사람이 되는. 그 밖에 차이점은 없을까요? 그건 이제 외모를 볼 수 있을 것이고. 아니죠. 네. 네모도 그 이제 말하자면 우리는 온돌문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랍이 밑에 있습니다. 앉아서 네, 이렇게 쏙 네, 봐서 네, 네.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네. 만일 이렇게 서양놈들은 저 위에 때문에 앉아서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한 즉 그 온돌 문화, 온돌도 또 보세요. 물론 겨울에 공기를 데우기 위해서 페이지가도 있고 무슨 뭐 스팀도 있고 파이어프레스는 모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이 어떤 타 물질에다가 온도를 전도해서 자기의 삶과 비비고 사는 사람은 어디 또 있는가 한번 네.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게 문명 인정 아니어서 문명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네. 돌을 이런 넣고 말도 제가 네. 돌을 넣고 고기를 구워 먹고 이게 징기스칸이. 네. 네? 참 나는 이게 뭐 우리나라 건 전부 이거다. 그러고서 난좀 또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요. 뭐 우리나라 가구가 당연히 세계적으로 인정을 뭐 받겠습니다만. 가구뿐이 아니죠. 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서양의 그 목공예품은 장인의 손에서 막바로 공예품이 된다. 예. 근데 우리나라의 공예품은 장인의 손에서 떠날 때 미완성으로 떠나가지고 사용자가 완성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건 어떤 뜻입니까? 이게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네, 조금 거칠게 네, 그러니까 이제 눈치를 보면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가구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주는데 저 사람은 얻으는 성품이니까 만든다 그게 아니고 네. 그 좀 가져갔으면 가지고 말면 말라. 네,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조금 거칠다 그죠. 그러면 쓰는 사람이 이게 아름답고 저거 하니까 열심히 문지르고 닦고 또 오래 쓰다 보니까 여기다 흠집이 생기고 손때 근데 묻고요. 예, 때도 묻고 뭐 좀 떨어져지고 하는데 그게 하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의 그 늙은 자체가 그 멋을 부린다 그죠. 네, 오래 쓰면 쓰도록 쓴 멋이 있다. 예. 네. 그게 특징이에요. 네. 외국의 가구는 그렇게 되면 못 견집니다. 그 불란서 사람들도 보면 자꾸 떼하고 곤치우고 그 사람들도 오래 내려온 가구를 귀중히 여깁니다. 네. 하지만
우리 곁에 그런 멋은 없다고 해요. 애들이 가서 뭐 좀 뛰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더 멋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요즘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있죠, 가짜가. 가짜가 어떻게 진짜를 능가할 수는 없겠죠. 그건 안 되죠. 네. 그건 벌써 일목요연이 알죠. 네. 선생님 그 우리 선조들이 만드신 여러 가지 그 목공예품 뭐 이런 그 손재간이 있어서 만드신 거 이런 것을 수집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을 수집을 하셨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네. 남과 같이 뭐 뚜렷한 건 못 먹고 네. 참 이제 이런 것도 네. 이게 어떤 거 참 말씀하신 뭐 겁니까? 이거 뭐도죠 이거요? 여기나 네. 이것도 이것도 수집을 하신 겁니까? 예. 네. 밥 한 끼 굶으면 어떻게 따서 막 그냥 사서 그냥 이거는 즉 말하면 어떤 박물관이든지 내 개인 소장품을 전시할 수 있게 해서 이건 남겨야 되겠다죠. 네. 네. 또 네. 뭐 국립박물관에 미석박물관에 주든지 네. 그건 이제 난 지금 뭐 이거를 내 개인의 소유로 한다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거는 나무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나무로 선생님? 되어 이거는 뭡니까요? 이것도 이건 떡살인데 떡살입니까? 네. 이 떡살이 왜 이렇게 모양이 다양하면 이거 직공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네, 네. 글 공부하는 옛날에 선비들이 하도 갑갑하고 따분하니까 나무를 얻어다가 이렇게 칼을 가지고 새겨서 이 떡살이 되고 아하. 실패, 떡살 이런 이게 거는 전문가가 만든 건 아닙니다. 아니군요. 그러니까 네. 문양이 다양한 겁니다. 아하. 네. 그 이걸로 제가 도화책을 한 게 있습니다. 네. 이걸로요? 예, 네. 이게 아주 선생님 또 이런 건 뭐 이거는 이게 이거는 이제 선생님 이건 뭐 공예품이 아닌데 예. 왜 가지고 다니십니까? 이만큼 우수한 우리가 민족이랍니다. 네. 이거 열 수가 없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생겼죠? 네. 요걸 이게 이제 떨어져 나가니까 이게 조금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예, 해보세요. 네, 선생님이 저 화면에 잘 비추고 있을 테니까 예. 설명만 해주시면. 요거 이제 이게 지금 안 나가죠? 네. 요걸 이제 이게 일로 빼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원래가요? 요거를 올려야 이게 쑥 나간다고 합니다. 아하. 그렇게 하면 여기 있는 게 이게 돌아가요. 네. 그래야 이게 나온다. 이게 쑥 들어간다 겁니다. 여기까지. 네, 네. 그렇게 해야 여기 열쇠가 들어갑니다. 아 여기에 또 열쇠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 이중세죠. 네. 이런 머리를 가진 이게 예? 우수한 민족 아니겠느냐. 네. 근데 요즘 덮어놓고 뭐 이렇게 흔들고 숭례만 내니 이건 원숭이 나라 같지 않느냐. 이거는 또 뭡니까요? 이거는 이게 제가 이제 무형문화재 인간들 그 조사를 당기면서 이게 그 사람들의 연자입니다. 네. 이건 이제 이게 하나의 그리프 같은 거죠. 네. 이 속에다 대까지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네.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걸 칵 하면 이렇게 해서 딱 꽉 쥐는다. 물리겠군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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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네. 이것도 그겁니다. 이렇게 된 놈을 갖다 이렇게 꽂으면 갖다 이렇게 네, 둘 다 들어가. 이렇게 주게. 이건 평양으로 드는 놈을 주는 거죠. 네, 네. 이거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이건 이제 무슨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게 의과 대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이게 그 여러분 뼈 같기도 하고 그렇게 예,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전공의 벤치로 전선 감는 걸 아마 보신 스테라고 해서 이렇게 네, 옆에다 네, 하는데 네, 네. 그게 곱게 감아져 있죠. 네, 그게 이거와 똑같은. 그 이게 여기서 나온 기계일 겁니다. 네, 여기다 이렇게 밧줄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대고 줄이 여기 와서 간 게 있죠. 네. 그러면 이 손의 농락으로 이걸 이제 이렇게 돌리면 감을 때에 여기 강약으로 이 줄에 강약을 잡는 겁니다. 아하, 여기를 끌면서 이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네. 그래 이게 홈이 쳐진 거예요. 네, 네. 그럼 이거는 이제 이렇게 빼대에다 대고 도는 거죠. 이렇게. 네, 네, 네. 그럼 뭘 하는데 줄을 그렇게 감았을까요? 활에 이제 그 활줄을요. 네. 아니 활줄이 아니고 활 옆에 이게 저 감는 거요. 그 이제 여러 뼈하고 무슨 저희 네, 네. 그 7가지를 네, 붙여 가지고 네, 네. 그거를 이제 꽉 쥐려니까 네. 이게 둥그랗게 거니까 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걸로 이제 감는 거죠. 그맨 처음에서부터 쭉. 네. 선생님 무슨 뭐 장기 무슨 뭐 또 여러 가지 뭐 그 이 떡살도 많으시고요. 네. 소장한 거 언제 한번 저희들이 좀 구경을 했으면 싶습니다. 아 언제든지 개방합니다. 네. 예. 근데 선생님 저 그 우리나라 나침판도 가지고 계시다 그러는데 그건 언제적 것입니까요? 그 이조충 모두 이게 다 이조충엽 거죠. 아, 이조충. 예, 이게 이조 전부 마렵. 네, 네. 네, 네. 그거 뭐 그 참 귀신이 만든 것 같아요. 나침판이요? 예. 뭘로 돼 있던가요? 수로 돼 있습니까? 대나무에다가 네. 대나무 요 매디에다가 가운데는 파고 먹감나무를 넣고 네. 또 가운데 딴 나무를 넣고 네.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네모난 나침반이 쏙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걸 요즘 거기다가 애인의 사진을 턱 넣고 뭘 걸어도 그건 네. 선생님 결혼은 언제 하셨습니까? 애인 얘기가 나오시니까. 지금 생각하면 뭐 엉뚱한 얘기죠. 네. 그때로 하면 노총각이고요. 네. 21살에. 네. 그럼 사모님은 연세가 그 당시에 2살 아래니까 네. 19살. 네. 슬아의 자녀분은 모두 몇 분? 아들도 있었는데 그건 일찍아니야 효단으라고 가버리고 아이고, 네. 딸만 지금 둘 남았습니다. 네. 근데 그 둘째 따님이 화가이신 박근자 선생님으로 제가 알고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위께서는 또 유현목 감독이라고 유명하신 그 영화 감독이 사위이신데 큰 따님은 그 아까 그 가야금 하신다는 큰 따님이신데 네, 뭐 목공이도 아주 잘합니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래. 큰 따님도 잘하시지만은 사모님께서도 목공일 잘하신다고 아, 들었습니다. 예. 그뭐 네. 어느 정도 경지입니까? 뭐 개인전 누이 해낼 겁니다. 뭐. 네. 그런데 저는 하지 말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여자가 다룰 물건이 못 돼요. 목공에만은 철공도 그렇습니다. 막 세공은 괜찮지만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지 그걸 무리하게 한다는 건 말 안 납니다. 네. 자기 힘이 붙이는 거는 해서 안 돼요. 완력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손재간이라든가 이 아니 여자도 구상하는 남자 힘이라든가. 이상으로 완력도 있고 그러면 목공의 여자라고 못하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가장 목수가 남자가 뭐라고 하면 하는데 뭐를 여자가 뭐 알지도 못하는데 이제 그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 우월 이런 게 있고 또 하나 네. 조각은 괜찮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뭐를 생각하고 이것도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네. 무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거에도 얼마나 이제 할 게 서로 작품의 세계에 비판도 하시고 그렇습니까? 따님하고 사모님하고 선생님하고 세 분이서 이 목공예품 만들어 놓은 그건 거 각자의 얘기는 안 합니다. 서로 안 하십니까?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죠. 아하. 뭐 그건 자기 얘기지. 네. 이 짝은 또 무슨 생각하는지 안 돼.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십니다요. 예. 이 연세가 80이신데 이렇게 건강하신 걸 보니까 참 저희들이 아주 보기 좋으시네요. 근데 비결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저가 아마 선산을 잘 썼다고 그럴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네. 명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건 가끔은 명당인데 그저 자기 몸을 언제든지 떠날 각오가 돼 있고 네. 저는 또 의지리병이라는 걸 아주 가장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뭐 여기가 아프다 저기다 아프다 뭐 저절로 낫는다. 네. 난 그런 사람이라는 게 가장 정경한 기계인데 네. 제가 나을 기관도 가지고 있을 거 아니냐. 네. 난 그건 믿겠다 그죠. 네. 그리고 감기 나고 콘불나 잡고 나면 술이나 그저 술한 먹으면 이놈 안 나갈 거야. 막 이런 식입니다. 굉장히 낙천적인 그 성격이신 것 같아요. 근데 악천적음에서도 가장 소심적인지요. 그렇습니까? 예, 극과 극입니다. 왜 소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요? 근데 뭘 생각하면 자꾸 걱정이 되고 누구 한테 말 한마디를 잘못하던가 잘못됐으면 그게 거리끼고 네. 네. 또 뭐 요즘 같으면 그까지 1시간쯤 늦으면 어때 하지만 우린 그건 못합니다. 네. 꼭 그 시간에 가서 대문 밖에서 조금 10분 늦으면 서 있다가 그 시간에 눌러야 이게 직성이 풀리고 네. 마치 그 시계 같은 그런 생활을 하시나 봐요. 시계도 잘못될 때가 있는데 예, 선생님은 잘못이 없으신 거예요. 후계자는 혹시 양성을 하고 계십니까? 그게 못합니다. 네. 왜 못하느냐 남들 왜 참 멋있는 제자를 두고 네. 막 제자가 전부 엉뚱한 데서 제자가 있습니다. 네. 참 절사몰하고 그저 뭐든지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좀 그 다방면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플라스틱이고 뭐 유리고 쇠고 다 내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착색이고 뭐. 그러니까 그만큼 공부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책을 보고. 그런데 아까 그 반년 동안 참을 지금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있느냐. 피아노를 사다 놓고 당장 아리랑부터 배워달라는 게 요즘이에요. 네. 또 하나 우리가 볼 적에 요즘 그 뭐 이거 남녀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까? 명동 같은데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뭐 얻기를 하고 흐느적거리는데 왜 그래야 애국의 숭례를 왜 내야 직성이 풀리게 되느냐. 나 이거 큰
근심거리라고 봅니다. 네. 가령 우리 제가 막 그 비행기 탈 늘 그런 1년이면 10번 가량 이제 비행기를 타는데 꼭 이제 그 뭐 제주도를 가니까 신혼여행 부부들이 많이 타는데 그거 참 날씨 뜨거운 행동들을 하는데 네. 참 외국 사람도 타는데 민망해 죽겠더라고요. 네. 그게 꼭 그래야 애정 표시가 되는 거냐? 서양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다. 지킬 건 지키고. 그럼 서양 사람보다도 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요, 이게 원숭이들이 그 흉내내는 장난이야. 아, 네. 이게 좀 그것은 조금 그 손자나 손녀딸이나 이런 사람들의 세계를 박 선생님이 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게 왜냐면 우리의 뿌리를 망각하고 있다는 하나의 그 겁니다. 아, 그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러는 반면 뿌리를 잇고 있다 이런 좀 더 얘기입니다. 아주 한국적으로 네. 좀 아주 수줍은 듯. 네. 이건 우러나야 될 것 아니냐? 그 우러나는 뿌리가 이제 상실했다는 겁니다. 네. 이거 도로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네. 참 그런 의미에서 제자가 마음에 드시는 제자가 아니죠. 없으십니까? 참고 견디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하. 네. 여러 사람 그건 못한다고 합니다. 네. 미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그 산에 올라가고 그 끈기 있고 네. 정복하고야말 같다는 그런 어떤 그 굳은 목숨을 바칠 수 의지력이 있는 부족합니까? 요즘 젊은이들이요. 한탕주의가 많다고 그죠. 나 이게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 기성시대도 그 죄가 있습니다. 네. 아직도 그 먼 장래를 걱정하시는 우리 이 팔순이 되신 참으로 목각 공예의 평생을 바치신 우리 박성산 선생님 오늘 모신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품의 세계 말고도 저희들이 오늘 그 살아가는데 많은 그 지혜와 좋은 말씀을 들은 것 같아 보람 있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성삼 선생님이 내내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좋은 작품을 더 많이 남기시도록 우리 모두 기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끝까지 이렇게 지켜봐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기 나와주신 여러분도 고맙고요. 안녕히 계십시오.